혈당량, 혈액 속에 있는 포도당의 양을 우리 혈당량이라는 말을 쓰는데 여기서 보면 정상인 혈액에는 100ml 정도 그냥 신경 쓰지 말고 1번을 보자. 정상인의 혈당량은 여기서 중요한 부분 정상인의 혈당량은 어떠하냐면 인슐린과 글루카곤의 기량작용 그래서 얘는 인슐린은 혈액 속에 있는 포도당의 양을 인슐린은 감소시키는 거고 글루카곤은 혈당량을 높여주는 역할에서 서로 상호작용 그래서 기량작용이다라는 말을 씁니다. 여기서 보면 인슐린 자 간이라는 곳에서 글리코젠으로 전환 혈당량 감소 글루카곤 간에서 포도당으로 전환 혈당량 증가 해서 요거를 하나씩 잡아주시면 되어지는 부분이고 여기서 보면 혈당량 조절 과정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이제 보게 되면은 자 그림을 보고 해석하는 거야. 정상 범위의 혈당량이 있는데 식후가 돼요. 밥을 먹었으니까 혈당량이 증가했겠지. 그걸 보고 어디서 이자의 베타세포에서 인슐린이 그럼 분비된 인슐린이 어떻게 돼? 혈액에서 세포의 포도당을 흡수해서 글리코젠으로 해서 정상 범위까지 낮춰줍니다. 그러다가 공복이야. 배가 고파. 배가 고프면 혈당이 줄어들면서 어떻게 돼? 이래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공부를 되게 많이 집중도 있게 많이 하게 되면 아세틸콜린보다 노르에피네프린이라는 집중도를 위해서 필요한 호르몬이 훨씬 더 에너지 소모량이 커요. 그럼 그걸 많이 해. 그러면 공복이 되겠지. 공복이 되면 혈당량이 감소하면서 이자에 있던 글루카곤을 분비하면 글루카곤이 포도당 저장되어 있던 고분자를 분해해서 포도당을 써요. 그러면 에너지 소비도 많고 몸에 있던 포도당도 소비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 다이어트까지 되지. 그 다음에 너희들 간헐적 단식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니? 간헐적 단식이라는 것은 밥을 안 먹는 거야. 그럼 배가 고프지 않니? 그러면 우리 몸에서 이 글루카곤 말고 뿐만 아니라 누구도 있냐면 당질, 코르티코이드, 그 다음에 부신 속질에서 납니다. 에피네프린이라는 호르몬 얘네들이 어떤 일을 하냐면 에너지를 써야 돼. 그럼 포도당을 소비를 해서 에너지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섭취된 건 없어. 근데 에너지는 써야 돼. 들어오는 건 없어. 그러니까 우리 몸에 있는 포도당이나 우리 몸에 있는 단백질이나 지방들을 소비해서 쓸 거란 말이지. 그럼 우리 몸이 상할까 안 상할까? 몸의 일부를 사용하는 거니까 상하겠죠. 그럼 먹어야겠네? 근데 안 먹었어. 강제로. 근데 살긴 살아야겠어. 포도당을 사용해서 에너지를 만들긴 만들어야겠는데 들어온 게 없으니까 내 몸의 일부를 부셔서 쓸 거야. 그때 우리 몸이 엄청나게 신비로운 게 뭐냐? 우리 몸의 일부를 소비해서 에너지를 만들 거야. 이때 우리 몸의 일부 중에서 누구를 제일 먼저 소비하느냐? 그럼 마지막 아니에요? 마지막은 단백질이에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순서야. 이때 포도당 다 썼어. 지방 다 썼어. 단백질 써야 돼. 지방 써야 돼. 막 이래. 근데 우리 몸에 있는 걸 써야 돼. 이때 어떻게 하냐? 우리 몸에 있긴 있는데 서열을 잡는 거야. 가장 불필요한 애들 먼저 분해시켜버려요. 우리 몸에는 없어서는 안 되는 것도 있지만 없어도 되는 게 있고 있으면 안 되는 것들도 있지 않니? 죽은 세포라든지 기능을 다 했다든지 아니면 병균이라는 것이 여드름 같은 거 있잖아. 아니면 이런 것들은 다 죽은 세포들의 생인체야. 우리 몸이 간헐적 단식을 하게 되면 소화를 하는데 에너지를 소비하지 않아도 되고 불필요한 세포들, 불필요한 물질들을 세포호흡을 통해서 분해해서 없애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간헐적 단식은 건강에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시간 때마다 배고프지 않을 때마다 먹어.
굶겨야 돼. 굶어야 돼. 우리 신기하게도 양분을 저장하는 데 필요한 호르몬은 인슐린 하나밖에 없거든. 저장된 걸 포도당으로 써서 세포 호흡을 하는데 관여하는 호르몬이 3개나 있어. 글루카곤, 에피네프린, 에피네프린, 그다음에 코르티솔이라는 무기질 코르티코이드. 우리 몸은 사용하는 쪽에 호르몬이 많지 저장하는 쪽 호르몬이 많지는 않아요. 현대에 와서 소비보단 저축량이 많고, 즉 운동량보다 섭취량이 많은 거지. 우리 몸은 진화론 쪽으로 저축보다 소비 쪽으로 잘 되어 있는 최적화된 생명체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먹는 거 그렇게 나도 말할 자격은 없어. 그렇게 먹는 게 맛이 좋다. 행복하지 않나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 정도 봐주시면 되고, 자 이제 문장으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문장으로 혈당량이 높을 때의 조절, 높을 때를 보게 되면 일단 베타 세포에서 인슐린이 분비가 되죠. 한 칸 내려가서 포도당이 글리코젠으로 합성. 그래서 한 칸 내려서 혈액에서 세포 조직으로, 그래서 세포 조직 세포로의 포도당의 흡수가 촉진. 그래서 낮아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혈당량의 정상 범위보다 낮을 때의 조절은 알파 세포의 글루카곤이 분비가 되고 한 칸 내려서 글리코젠이 포도당으로 전환되어지면서 포도당이 혈액으로 방출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잡아주시면 되어진다라는 거고, 간헐적 단식은 건강에 되게 좋다라고 해요. 잘 지키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그래서 운동을 병행하면서 간헐적 단식은 12시간 언저리가 제일 좋고, 그 다음에 운동하지 않고 일단 16시간이 어느 정도냐면, 혹시 그런 얘기 있지 않나? 저녁 6시 이후에 먹지 마세요 뭐 이런 말 하지. 그럼 6시부터 카운터 찍어서 16시간 뒤가 다음날 몇 시야? 16시간 기준. 그치? 저녁 6시 기준에서 16시간이 지나면 다음날 몇 시? 아침? 8시? 그치, 시간이 안 돼. 16시간이 더해봐. 자, 다시 할게. 6시면 몇 시니? 18시지. 야, 왜 이렇게 불러? 10시. 저녁 6시면 18시지. 16시간이면 얼마가 되는 거야? 34시간이지. 그럼 10시간이 먹지 말라는 거예요? 다음날 10시까지 먹지 않는 거지. 네. 아침을 먹지 말란 말이에요? 네, 아침을 먹지 않는 겁니다. 너희 엄마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여러 개가 있지만 그 중에 첫 번째가 너희 방에 침대와 책상이 있는 게 정말 잘못된 거야. 잠을 잘 안 자는 거예요? 아니지. 쉬는 거랑 공부하는 게 한 공간에 같이 있으니까 문제라고. 공부할 거, 야, 도서관에 침대 있는 거야. PC방에서 인강 들을게요. 설득력 있니? 공간에는 공부만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잠자는 건 잠자는 분리가 되지 한 공간에 있는 게 잘못됐다는 거랑, 또 하나 공부하고 있는데 간식 먹이는 거, 또 하나 아침을 꼭 먹이려고 하는 정성. 자, 그래도 아침은 먹어야 되지 않아? 영양학상 아침 문화는 진화론적으로 아침 문화권은 별로 없었어요. 언제부터? 산업혁명 이후 1900년대 이후부터 생겨난 잘못된 식습관 중에 하나가 아침 문화예요. 이유는 산업혁명 이후 노동력이 엄청나게 많이 필요해, 유럽에서. 근데 해가 너무 빨리 지잖아. 근데 알지만 유럽은 해가 되게 일찍 뜨는 건 알죠? 거의 6시나 되는데 해 떠진다. 해 떠요. 일찍 해가 져. 근데 일을 시켜야겠는데 아침에 움직이 노동력이다 보니까 어떻게, 그러면서 산업혁명에서 회사가 음식 회사들이 만들어지면서 아침의 문화를 만들기 시작하죠. 그 중에 하나가 간편하게 아침을 먹이게 하는 시리얼, 이런 것들 생겨요. 아침 문화는 없었습니다. 우리나라 혹시 오늘 새참이라고 들어봤니? 새참?
농사 지을 때 점심 먹기 전에 날 간단히 뭐 이렇게 국수 같은 거 이렇게 먹는 거 그런 건 있었지만 아침 문화권은 별로 없었어. 근데 너희의 부모님들은 아침은 목숨 걸고 먹이지 잘못된 습관이에요. 근데 이런 얘기 해도 안 믿어. 근데 아침 먹어야 되잖아. 아침 먹으면 힘 없어서 힘이 없어요. 힘이 없는 게 아니죠. 에너지 때문에 더 힘이 없어져요. 그거 소화하느냐고 아세틸콜린의 분비량이 아침부터 늘어나니까 노르에피네프린 분비가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아침 꼭 먹이면서 밤에 야식은 또 해야 안 해. 아침 저녁도 먹기도 하잖아. 뭐 이렇게 말하면서 나도 먹긴 하지만 난 아침은 웬만해서는 아침은 안 먹으려고 해요. 잘 안 먹어요. 안 좋은 거야. 자, 그냥 수업할게요. 바꾸라고 할 수는 없어. 근데 확실히 이 장담하는 건 아침을 안 먹고 운동을 꽤 한두 시간 여기 뭐 아주 막 격렬한 운동이 아니라 적당히 해주면 혈당량을 조절하는 데 굉장히 영향을 많이 줘요. 왜냐면 먹은 건 없지. 에너지는 써야지. 그러니까 혈당량을 끌어올릴 수밖에 없으니까 포도당을 소비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어떻게 돼? 글루카곤이 분비가 돼서 체내에 저장되어 있던 글리코젠을 분해해서 포도당으로 에너지를 소비하지. 그게 부족해. 그럼 불필요한 세포들을 분해시켜서 에너지로 만드는 데 쓰이게 되지. 그렇습니다. 자, 요건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신경계에 의한 혈당량 조절 되게 여기 보면 되게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좋은 점이 있어. 이건 좋은 점이 뭐냐면 외워야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저기 봐. 얘가 문제 자체가 아예 나와요. 그리고 쫓아다니면서 해석만 해주면 되는데 어떤 거냐면 일단 어쩌면 혈당량이 정상보다 높아. 그걸 누가? 뇌하수체의 간내의 시상하부가 감지합니다. 인지를 해요. 그렇고 많아? 그러면 부교감 신경에서 베타세포를 가면서 부신 속질에 가서 얘서 에피네프린을 분비시켜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인슐린이 분비가 되면서 저장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어떻게 돼? 혈당량이 감소가 됩니다. 이번에는 해석하는 거야. 혈당량이 정상보다 낮아요. 그걸 간내 시사부가 감지를 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 알파세포를 건드리면서 여기서 또 건드려지게 되죠. 그럼 얘가 어떻게 돼? 글루카곤이 분비가 되어지면서 저장이 되게끔 만들어주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혈당량은 증가됩니다. 라고 봐주시면 되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석해주는 거니까 잡아주시면 되고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추위나 긴장된 스트레스 상황에서 시상하부의 신경계와 내분비에서 에피네프린, 당질 코르티코이드 여기서 요거 좀 써줄까? 에피네프린 밑에다가 부신, 속질 그 다음에 당질 코르티코이드, 코티졸이라고도 하는데 부신, 겉질 에서 분비가 서 도와주는 역할을 해준다라고 봐주시면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체온 조절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뭐 되게 복잡한데 그렇진 않고 확인만 해주면 돼요. 자, 주저리 안 할게. 그림 보고 해석해 줄게. 자, 체온 조절 과정을 볼게요. 여기서 보게 되면 일단 기준이 정상 범위 체온인데 갑자기 어떠한 이유로 체온이 상승했어요. 그러면 그때 감지 센서가 어디 있냐면 간내 시상하부가 감지합니다. 혹시 여기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나? 더울 때 이열치열 더울 땐 더운 거를 추울 땐 춥게 뭐 이런 말 들어본 적 있니? 들어봤지? 근데 너희 더울 때 탄산음료 마시라고 해? 마시지 말라고 해? 마시라고 해? 마시라고 하는 사람은 문과거나 과학을 모르는 사람이야. 아빠 엄마가 그랬다고 하면 뭐라고 하지 마. 그냥 모르셔도 그럴 수도 있으니까. 왜냐하면 내가 더워. 그래서 시원한 탄산 음료를 그냥 시원한 것보다 탄산 음료를 마셨을 때가 더 시원함을 느낀다. 왜냐? 차갑잖아. 그러니까 시원하지. 근데 그 안에 탄산이 들어있으면 탄산이 주위에 있는 열을 또 흡수하면서 이산화탄소로 방출돼서 나가. 그럼 찬 음료에 이산화탄소가 방출 또 외부의 열을 흡수하는데 내가 더 청량한 시원함을 느끼거든. 문제가 되는 건 더운데 찬 게 들어와 내 안에서.
그러면 시상하부에서 내 뇌에서 시상하부에서 차갑다고 느끼는 거야. 찬 음료 때문에. 그러니까 내 몸에서 차갑다고 느끼니까 나는 어떻게 해줘야 돼? 열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순간 시원하지만 머릿속에서 어우 차가워. 그런 거 있잖아. 차는 막 벌컥 마시 머리 띵 하고 뭐 이런 거. 뇌에서 춥다고 느끼는 거야. 그래서 몸에서 열을 만들어내. 그래서 더운데 몸에서 열 만드니까 그 순간을 싫어할지 뭐 시간이 지나면 더 덥게 느껴집니다. 반대로 더운데 미지근하면 따뜻한 물을 먹어, 뜨거운 국물을 먹어. 미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데 뜨거운 걸 먹어. 그럼 내 몸 안에 뜨겁다고 느끼지. 누가? 간내 시상하부가. 그러면 열을 낮춰야지 하고 내 체온을 떨궈줍니다. 추울 때 더 춥게 해. 추운데 더 추우니까 내 몸에서 추워. 그러니까 몸을 열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열치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웃긴 건 옛날 분들이 이런 거 다 알았을까? 해보고 막 이러진 않았을 건데 어떻게 알았을까? 오랜 세월을 경험하면서 이 경험치가 쌓여서 된 거지. 그러니까 옛 선조 가끔 이런 거 되게 많아. 너희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나? 제비가 낮게 나면 하루 이틀을 비 온다는 말? 들어봤지? 왜냐? 제비는 속력을 스피드를 더 내기 위해서 깃털들이 되게 촘촘하게 되어 있어. 다른 새에 비해서. 촘촘하다 보니까 공기 중에 수분이 체내에 들어가면 깃털 속에 들어가는 걸 굉장히 거부해. 그래서 공기 중 위에 수분들이 많으면 수분이 적은 쪽으로 날려고 해요. 거기가 어디겠어? 지피는 쪽이야. 그러면 제비가 낮게 난다는 거 공기 중 위쪽에는 수분량이 많다는 뜻이야. 그럼 그것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뭐가 될까? 옮겨져서 비로 내리겠지. 어떤 건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과학적인 근거를 다 담고 있다는 거예요. 시상하부에서 감지해서는 피부나 땀샘에서 어떻게 일단 체온상에서 땀 분비의 발산량, 열 발산 내보내야 온도가 내려갈 거 아니야. 오케이. and 피부 근처의 혈관을 확장해 발산량을 증가하게 되어지면 체온이 하강하겠지. 오케이. 이제 색깔펜을 바꿔서 이제 체온이 하강해 추워 라고 시상하부가 감지합니다. 그러면 너희들 여자들도 그러나? 추울 때 근육 떨지 않니? 특히 남자애들 갑자기 여자들 그럴까? 갑자기 추운데 막 쉬가면서 쉬를 확 하다 보면 붕 떨지 않아? 왜? 오줌이긴 하지만 오줌에도 뭘 갖고 있어? 내 체온 몸속에 있으니까 체온하고 비슷한 열을 갖고 있겠지. 담고 있는데 오줌이 나가버리니까 그 열이 같이 나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내 체온의 온도가 낮아진 거야. 그래서 어떻게 근육을 떨므로 인해서 몸에 열을 늘리는 거지. 그래서 쉬어놓고는 이렇게 떠는 거예요. 나 빈센가봐 이게 아니야. 떨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열 발상을 감소시켜서 체온을 유지시켜준다. 이건 외우지 않으셔도 돼요. 어떤 문제도 이거를 외워야 되고 이걸 외워야 되고 막 하지 않습니다. 여기 체온은 이 정도만 해석하게 나오지 외우라고 나오진 않으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그 체온보다 더 디테일한 애가 얘야. 자, 둘 중에 여기 봐봐. 하나는 저온 자극이고 하나는 고온 자극이니까 둘 중에 하나만 하고 하나는 반대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데, 자 이걸로 해볼게. 자, 저온 자극 이제 추워. 누가 느끼느냐? 감지 센서는 100% 간내 시상하부가 감지 센서야.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일로 가는 거야. 두 군데로 갑니다. 하나는 점선으로 가고 하나는 실선으로 가는데, 점선으로 가는데 봐봐. 뇌하수의 전엽을 건드려서 TSH, 갑상선 자극 호르몬, 자극해서 갑상선을 자극해 티록신 호르몬이 분비가 돼요. 그래서 물질 대사가 촉진되면서 열 발생을 늘리지. 추우니까 열을 만들어내야 될 거 아니야. and 이제 이쪽으로 내려와서는 어떻게 돼? 이걸로 할게. 그 혈관을 수축하고 그래서 나가는 걸 막아주고 떨어서 열 발생을 늘리고, 그다음 부신 속질에 가서 에피렌 증가해서 물질 대사를 촉진하고, 그래서 그것이 발산 나가지 못하게 해. 이거는 다른 펜으로 나가지 못하게 해주면서 열을 만들어내니까 체온이
상승하게 되는 겁니다. 이때 어떻게 돼? 호르몬, 신경에 의해서도 호르몬에 의해서도 다. 그래서 실선은 신경인 거고 점선이 호르몬인 거예요. 그래서 호르몬과 실선은 다 같이 영향을 준다라고 보는데 좋은 점은 얘네가 누구니라고 묻지는 않고 웬만해서는 알려줘요. 그 다음에 뭐 부신 속질에서 에프네프린, 갑상선 티록신 이건 알고는 있어야 돼요. 이건 단순 지식형이기 때문에 알고는 있어야 된다라고. 그리고 빼고는 그냥 전체적으로 해석하는 형태로 가주시면 되어집니다. 잠깐 끊고 다시 갈게요.